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제가 자이가이스트에 대해서 이제 뭐 좀 제 느낀 점 이렇게 평가를 올렸거든요. 근데 뭐 많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를 36 사이즈 박스냐 38 사이즈 박스냐 차 한 대로 실을 수 있는 이제 그 사이즈를 싸서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이 박스도 하나, 둘, 뭐 세 개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여기 정가운데를 자르죠. 이렇게 하나, 두 개 이제 38 사이즈 박스를 두 개를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이 발전된 이제 모습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이 방식이라는 게 지금 있었던 이런 시스템이 별로 새로울 게 없습니다. 새로울 게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공간제작소도 마찬가지죠. 같은 방식입니다. 근데 같은 방식인데 약간 마감재가 좀 저렴한 걸 쓴 거고 자이가이스트는 좀 비싼 걸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지 시공 방법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2007년도에 이 죽전 모바일 홈을 짓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방식이 지금 그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외국은 뭐 2000년 전에부터 이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2007년도에 제가 지어본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36 사이즈 박스를 두 개를 한 거고 얘는 36 사이즈 박스를 네 개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2층 집도 제가 저보고 살아봤어요. 3년을 살아봤는데 살아보니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저는 이거를 분해해서 이사도 갑니다. 분해해서 다시 옮겨보고 다시 조립해보고 그걸 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좀 어쨌든 박스를 붙이는 거잖아요. 박스를 붙여서 집을 짓는 방식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이 결합 방식 있잖아요. 이 박스와 박스가 만나는 결합 방식, 이게 과연 얼마나 이 이음새들이 문제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뜯어보니까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접습니다. 포기하는 거죠. 아무래도 그리고 저는 뭐 시공사는 아니잖아요. 설계를 하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그 저렴한 집을 어떻게 지을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접어요. 근데 이제 SK가 스카이홈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 방식을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이제 미팅을 했어요. 연구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했던 노하우, 제가 했던 방식을 전달을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문제가 있다. 근데 이 부분을 당신네들이 해결을 했냐? 근데 해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름대로는. 그래서 이미 만나는 접합부, 그 다음에 시간에 의해서 변형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로 짠 건 아니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집을 지면 하나로 다 구조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나름대로는 해결을 했대요. 해서 그래요? 근데 결국은 SK가 스카이홈도 망합니다. 결국 이 디테일을 해결을 못한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당시 이게 2008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2008년도, 2009년도 뭐 이런데 스카이홈이죠. 이거죠. 스틸하우스죠. 스틸로 해서 슬라브까지 칩니다. 바닥을. 슬라브 쳐가지고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 말뚝을 박았습니다.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뚝을 박고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나름대로는 제가 스카이홈에서 배운 거죠. 말뚝을 박아? 거기다가 박스를 얹어서 이 집을 완성을 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 기초가 있잖아요. 근데 또 기초를 치는 게 불합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코스트를 줄여야 되잖아요. 줄이는 방법을 이제 택하는 거를 나름대로는 스카이홈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한 것보다 훨씬 발전된 모델이어서 제가 그래도 연구와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해에 이제 라스베가스를 갑니다. 라스베가스라는 게 전 세계 이제 그 건축 자재 박람회가 있어요. 빌더쇼를 갔는데 거기에
모바일 홈이 소개가 됩니다. 근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름대로는 스틸과 나무와 이런 접합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은 거죠. 보시면 나름대로 공장에서 나름대로는 거의 많은 부분을 만들어서 가져갈 정도로 디테일이 훌륭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발전을 했더라고요. 이게 2008년도 얘기예요. 2008년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 내가 진 거보다는 역시 미국이 틀리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연구를 많이 했고 스카이홈도 나름대로는 연구를 많이 한 시장이죠. 근데 쉽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제 다 이제 접은 거죠. 근데 지금 거꾸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몇 년도예요? 2024년도입니다. 좋아. 23년부터 준비를 했다 해도 벌써 거의 뭐 15년 이상이 거의 18년 이상이 지났잖아요. 근데 발전된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몰라요. 이분들이 뭐 이분이 자이 가이스나 뭐 공간 제작소가 제 영상을 볼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더 스카이 홈보다도 이 당시에 했던 이 스카이 홈보다도 더 퇴보된 겁니다. 보세요. 지금 이게 시스템이라는 게 여기가 바닥이 있습니다. 사실은 구조 바닥이 있는데 현장에 또 매트를 쳐요. 온동 기초를 친단 말이에요. 슬라브를 또 치고 그 위에 또 슬라브를 치는 거죠. 이중이잖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는 거죠. 괜히 코스트만 올라가고 이것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 노력도 왜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너무 아쉬운 겁니다. 스카이홈이 2008년 됐을 때는 이런 말뚝을 박아서 놓는 거를 시도하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2008년도에 스카이홈 이것도 SK가 한 거죠. 대기업이 했습니다. 자이 가이스트가 얼마나 발전했냐는 거죠. 더 기술이 퇴보된 거예요. 퇴보된 거죠. 어떻게 보면 옛날 기술을 가지고 이게 뭐 좋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지? 이런 겁니다. 뭐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제가 이때 스카이홈도 마찬가지죠. SK 스카이홈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이 느낀 점은 뭐냐면요. 대한민국은 이 시스템이 맞지 않습니다. 이 박스를 들고 와서 조립하는 방식이 코스트가 이사 비용이 많이 듭니다. 운반 비용이 많이 들죠. 장비를 불러야 되고 그리고 길의 도로가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웬만한 큰 집도 만들어서 그냥 통째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붙인다는 거는 그 디테일을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왜? 건물이 지금 1, 2년만 있을 게 아니잖아요. 한 20년은 이제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 지속성이 과연 가능하냐는 거죠. 그 부분이 쉽지 않고 어쨌든 비용이 그냥 이 돈이면 현장에서 짓는 게 훨씬 저렴하고 품질도 좋아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해결돼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공간 제작소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요즘 나오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갈 거냐? 박스로 갈 거냐? 근데 그게 아니죠. 이제는 더 잘라서 가야 됩니다. 더 작게 잘라서 적은 운반비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그냥 끼는 방식이 있냐, 붙이는 방식이 있냐. 방법은 똑같아. 근데 얼마나 더 작게 잘라서 현장에서 문제없이 조립했을 때 품질이 어떠냐에 대한 그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거 비켈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네덜란드인데 비켈하우스는 나름대로는 저는 이게 더 맞다고 봅니다. 이 방식이 이렇게 잘라지는 거죠. 이렇게 잘라지는 거죠. 하나의 박스를 요 하나를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요 하나의 유니트를 요 폭이 1200밖에 안 돼요. 1200밖에 안 되지만 요 라인을 공장에서 요걸 하나씩 만드는 거죠. 내 외장까지 다 붙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들고 와서 붙이는 거죠. 연결해서
이 집을 완성하는 방식이 퀄리티가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조를 보면 그러니까 2x4나 2x6나 일반적인 스터드 장선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스터드 장선은 사이즈가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도 사이즈가 다 틀립니다. 아무래도 나무를 생나무를 가공을 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수축 패턴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이 목조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기도 하죠. 근데 이 부분을 이 회사는 합판으로 해결을 합니다. 합판으로 모든 걸 만드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요 칸칸이 구조도 사실은 다 만들어진 요 합판이죠. 합판을 붙여서 강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틀도 다 합판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합판이 변형이 없으니까. 근데 마감도 당연히 합판이죠. 합판을 해서 만드는 방식이 더 어떻게 보면 공간 제소소보다 자이가이스트보다 훨씬 진보된 이제 방식인 거죠. 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내부인데 요거 보시면 다 합판입니다. 합판이죠. 스터드가 아니라 품질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거죠. 이 조각조각이 다 CNC로 다 깎아가지고 다 끼는 거죠. 과연 못을 써야 되냐? 장선 스터드에 못을 쓴다는 거는 좋은 품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못을 박은 구조차를 들었다 놨다 하는 방식이 과연 맞냐는 거죠. 피스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 회사는 나름대로 합판과 그 다음에 구조체도 합판으로 그 다음에 끼는 방식으로 나무 못이냐 차라리 왜냐하면 이 나무와 나무의 연결을 뭘로 하냐는 거죠. 못은 이질적인 제품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나무 못이냐 하나의 일체가 될 수 영원히 하나의 덩어리가 될 수 있는 방식이 뭐냐 그 부분에 고민이 있었던 거죠. 제 나름대로 통도르 집적기의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키트는 뭐냐면 이것도 힘들어. 대한민국에서는 요 하나를 만들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도 잘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것도 잘라. 하나의 벽, 하나의 지붕, 하나의 바닥. 그러면 개수는 많아지죠. 하나, 둘, 셋, 넷, 5개지만 요 하나를 또 5개로 나눈 거죠.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5개. 그럼 5개 라인이 곱하기 5면 25개의 피스를 하나씩 싸가지고 차에 실으면 이 엄청난 부피가 훨씬 줄어드는 거죠. 차 한 대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18평이 됐든 20평이 되는 집을 하나의 트럭에 다 넣어서 가져갈 수 있냐는 거죠. 이사 비용이 한 대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의 연구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1220으로 만들어놨죠. 2220으로 만들어놨죠. 소장님 2400이 왜 아니에요? 합판이 더 크니까 겹쳐야 되니까. 그러면 요거를 A타입이라고 하자는 거죠. 여기 막혔고 열리는 창문을 끼는 거, 화장실 창문을 끼는 거, 요걸 B타입. 얘는 거실 창인 거죠. C타입. 얘는 문이죠. D타입. 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벽. 그런 벽들도 4개의 타입이 필요한 요 판으로 여기에 딸린 지붕에 또 판이 있겠죠. 얘도 지붕에 판이 있죠. 얘는 지붕에 심지어 벨록스창, 천창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뻐꾸기 창이 있을까? 이런 유니트도 다양한 게 있겠죠. 그럼 여기는 AA, 뭐 AB 이렇게 해서 선택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요거를 모아서 하나의 집이 될 수 있는 거죠. 보시면 C 판넬이 여기 있네. C 판넬 여기, C 판넬 여기, G 여기, 여기 문이네. 이런 식으로 판을 계속 옆으로 끼는 거죠.
그러면 옆으로 뭐 10m든 20m든 이사 비용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지붕도 마찬가지예요. 고개 딸림 A냐? 이거 A, B, C가 쫙 있어서 다다닥 가서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올리면. 바닥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고 요 A를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를 다 키트화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CNC로 이거 다 자를 수가 있어요. 자른 거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제가 통도로 집적기 교육 시간에 요거를 조립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일반인들도 여성분도 어린이들도 과연 할 수 있을까를 현장에서 지금 실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합판도 치고. 그래서 이거를 다 세워서 ABCD를 다 붙이면 하나의 집이 되는 거죠. 지붕도 여기 ABCD를 쪼가리를 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인면, 원하시는 평면도를 어떻게 보면 다양한 모양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화장실 창문이 있는 판넬을 날 낄 거야. 여기는 화장실 위치인 거죠. 나는 요 거실을 더 만들 거야. 주방도 더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 판넬을 더 붙이는 거죠. 이게 통돌이 집축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돌이 집축기는 키트화가 돼 있는 겁니다. 뭐 물론 그냥 현장에서 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목수팀하고 그냥 610, 406, 610 바닥은 406, 그 높이는 2440, 뭐 그런 식으로 1220 합판에 맞게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런 키트를 갖다가 조립을 해서 완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래서 저는 계속 이 방향으로 계속 연구하고 가고 있는데 이거는 자이가이스트나 아니면 공간 제작소나 뭐가 발전을 했냐는 겁니다. 뭐가 선진화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더 뒤처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보다도 훨씬 뒤처졌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연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 발전과 습득, 그리고 뭐 외국 사례 좋은 선진 사례가 많거든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 한국화가 필요하고 그 부분이 의해서 공사비가 얼마나 더 저렴해질 수 있고 얼마나 품질이 더 좋아질 수 있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뭐 비전문가가 뭘 아냐 뭐 이런 댓글도 있는데 그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방식 과연 제가 이거를 제작해서 현장에서 이런 연습하는 이 방식이 과연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스타트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스타트는 저는 뭐죠? 최대한 좋은 품질의 집을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집을 줄 수 있냐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스타트가 저는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 성공이 모르겠어요. 누가 맞을까? 근데 제가 장담하는 거는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스카이홈이나 공간 제작소의 공사 방식, 이 작업 방식이 옛날 방식이라는 거죠. 발전된 게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2024년도잖아요. 2008년도에 2007년도에 제가 했던 방식은 잘못돼서 저는 포기했어요. 스카이홈도 망했다고. 근데 스카이홈이 말뚝을 박으면서까지 공사비를 줄이던 그런 노력조차도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말뚝 박고 했다니까 스카이홈이.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어차피 스타트를 했으면 최고의 품질과 최고의 기술과 어차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접근 방식이 왜 못하냐는 거죠. 왜 옛날 방식을 갖다가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좋아, 옛날 방식으로 했는데도 비싸. 그 문제가 있습니다. 공간 제작소도 저는 비싸다고 봐요. 비쌉니다.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제가 이온욱이 만든 통조리 집축기 말뚝을 박아서
그 위에 목조 상자를 올리는데 이 판을 얼마나 잘라서 현장에서 조립을 할 거냐. 저는 요 판, 심지어는 이거를 하나의 판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운반비가 많이 들어. 그렇다면 그것도 잘라서 이렇게 하고 창트리가 하고 창호가 하고 단열재와 이런 것들 세트가 차 한 대에 다 넣어서 한 대만 가면 다 풀었을 경우에 모든 집을 그 하나 가지고 집을 질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필요합니다. 이거는 다 좋았어. 이거는 탁 열면요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집을 지려면 요 차가 10대는 가야 돼. 10대. 그 10대를 갔으면 10대 이거 장비를 또 내려야 되잖아요. 이 장비, 기중기가 필요하다고. 근데 현장이 기중기가 안 들어가는 그 시골길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짓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우리나라 지형에 맞게 요 한 박스 안에 다 넣을 수 있는 판넬을 다 넣을 수 있는 거죠. 창호도 넣고 단열재도 넣고 여기 다 넣어서 한 대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조립했을 때 과연 퀄리티가 현장에서 지은 것처럼 처음부터 제대로 지은 것처럼 그 품질이 나오냐는 거죠. 그 나오는 게 필요하다. 그 부분의 노력을 자이가이스트나 공간적서가 하셔야 됩니다. 저와의 경쟁에서 여러분들 이길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선택은 여러분들의 선택이겠죠. 한번 보시자고요. 감사합니다.